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최고 40cm가 넘는 폭설이 이틀째 쏟아졌습니다. 18일 고성 향로봉에는 47.5cm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원주시가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횡성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치악산은 원주시 독점 자산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명칭 변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랜 시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두산 연수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 측은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던 오니 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부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최고 40cm가 넘는 폭설이 이틀째 쏟아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8일 내린 눈의 양은 고성 향로봉이 47.5cm로 가장 많았고 진부령 33.1cm, 양구해안 29.1cm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성 간성에 26.6cm가 내렸고 화천 14.3cm, 춘천 남이섬 13.6cm, 속초 8.3cm 등의 적설량을 나타냈습니다.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자 각 지자체는 각종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폭설로 고성과 삼척, 강릉 등 일부 산간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도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국립공원 주요 등산로를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소초면의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횡성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치악산은 원주시의 독점적 자산이 아니라며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로 소초면에 사는 주민들도 지명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초 하면은 속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초면도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뭐 치악산이라든가 뭐 이런 명산 국립공원을 따서 한번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소초면 주민들은 오랫동안 사용했던 소초면의 이름을 버리고 치악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원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소초면의 명칭 변경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방적으로 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횡성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소초면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신중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 중 40%가 횡성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로 봐도 소초면은 40.43제곱킬로미터가, 강림면의 경우 55.19제곱킬로미터가 치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횡성군은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이 단행될 경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도 쉽게 물러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원주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명칭 변경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원주시 의회에서도 최근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원주시 입장에서는 전 지역 주민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께는 앞으로의 행정 절차는 이렇게 될 것 진행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원주시는 최대한 원주 횡성과의 관계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고 서초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요구가 횡성군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오랜 기간 행정 절차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춘천 온이 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학교가 개교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이 기대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온이 삼천지구 초등학교는 온이동 101번지 일대에 들어섭니다. 부지 면적은 19,000제곱미터, 학급 규모는 54개로 온이 삼천동 일대 학생 10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립청소년 도서관 인근 부지와 삼천동 일대가 설립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행정상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삼천동 부지는 의암 근린공원 일몰제 시행 등 여러 가지 지역이 많아 기관 간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온이동 101번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이 삼천지구는 인근 남춘천 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2km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학교가 신설되면 통학거리는 기존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돼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가 기대됩니다. 개교 시점은 2032년쯤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춘천시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속히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설 부지 전체가 사유지인데다 일부 토지 소유주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 중인 두산 연수원 문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연수원 대신 호텔로 시설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나온 지도 벌써 1년째인데 공사 재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의암호 인근에 거대한 회색 구조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두산연수원 부지입니다. 건물은 뼈대만 갖춘 채 짓담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두산 측이 이곳에 연수원 건설을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벌써 10년도 전입니다. 축구장 6배 넘는 면적에 숙소를 포함한 기업 연수원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지난 2017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방치된 부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두산 측에서 연수원 대신 약 500실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차원의 대규모 연수가 줄어들면서 연수원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호텔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전이 더딥니다. 두산연수원 공사 현장입니다. 다음 달이면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온 지도 벌써 1년째인데 공사는 지난 2017년 멈춘 그대로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장이 방치되어 있는 탓에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건설 경기가 어려워진 탓에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언제까지고 기다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말까지 향후 공사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린 사항인 거고. 호텔 건축에 대해 두산 측은 춘천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부동산 시장 악화로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춘천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두산연수원 건축물.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18일 오전 9시 40분쯤 강릉시 사천면 동해 북부선 제209 터널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불이 나 3시간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터널 공사장 입구에서 58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화재 당시 작업자 6명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매화 중 하나인 강릉 오죽헌 율곡매 후계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18일 강릉 오죽헌 경내에 율곡매 후계목인 어린 매화나무 80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죽헌 율곡매는 수령이 600년이 넘고 신사임당과 율곡이 선생이 직접 가꿨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기후변화 등으로 수세가 약해져 강릉시와 국가유산청이 율곡매 후계목 육성 사업을 통해 유전자원 보존에 나섰습니다. 오죽헌 율곡매는 꽃 색깔이 연분홍인 홍매로 3월 중순 전후로 꽃이 만개하며 학술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강릉시 미래인재 육성재단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27명과 대학생 43명 등 7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습니다. 모집 분야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진학 장학금, 자립 장학금, 특기 장학금 4개 분야입니다. 재단은 심의를 거쳐 4월 말 대상을 확정하며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에게 150만 원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출동 장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해 홍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 국방벤처센터가 18일 협약식을 열고 춘천기업 19곳을 협약기업에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정보통신기술,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 관련 기업입니다. 강원 국방벤처센터는 협약기업이 국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